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 제12강입니다. 12강의 제목은 감사는 행복의 왕 중 왕, 감사는 행복의 왕 중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감사를 생활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건데 여러분들은 과연 생활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감사를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고마움을 나타나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김, 그런 마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땅히 고마워해야 할 일이나 사람, 사건 등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바로 감사에 대한 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뭔가의 성취에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표현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할 일을 하면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바로 근본적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본적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누군가 고마워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거에 덧붙여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평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전혀 감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정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상당한 기간 동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이 돼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감사는 인생을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일 뿐 아니라 모든 덕목 중에 아버지다, 최고라는 것이죠. 감사를 알면 다른 덕목들은 그냥 생겨난다. 그리고 또 철학자 휴문, 감사를 모르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칸트는 감사를 모르는 것은 사악함의 본질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좀 옛날 분들인데 최근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시연 박사가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뇌 간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어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돼 가지고 우리의 어떤 면역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면역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건강은 좋아진다. 어떻게? 세로토닌이 그때마다 분출돼 가지고 우리의 면역성을 높여주니까. 긍정심리학의 세계적인 대가죠, 마바라 프레드릭 교수는 감사의 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고 아주 소소한 것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관찰하도록 만들어준다,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가 근본적 감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근본적 감사의 주요 대상이 존재함의 기쁨,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느끼자는 것이죠. 이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은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삽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에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지구, 이 우주 전체로 본다면 그 조그만한 지구에서 그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인간으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기쁨이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이 137억 년의 역사를 가진 우주 속에서 이 조그만한 우주의 강담에 비교한다면 지구는 먼지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특히 과거처럼, 옛날 사람들처럼, 또는 원시시대처럼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이 존재함 자체, 순수한 있음 자체,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존재함의 기쁨,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깨닫자라고 하는 거가 오늘 강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한 감사 말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사 성향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성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성향이 만약 높아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을 찾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내게 반응하는 외부의 태도가 변화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자꾸만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기고,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도 또 감사함을 느끼고,
서로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좋아지는 것이죠. 내가 자꾸만 감사를 표명하면, 감사함을 생각하면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 성향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감사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좀 삐딱한 마음, 감사하게 보질 않고 뭔가 삐딱한 거죠, 그냥. 또는 너무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돈이 최고라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아까 감사라고 했죠. 그게 근본적 감사라 그랬죠. 우리가 자연을 본다면, 그런 시각에서 자연을 본다면 아름다운 꽃들, 멋진 나무들,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의 대상입니까? 산들산을 부는 바람, 오늘 아침에 비가 왔는데 비가 와주는 거, 한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 겨울에 눈이 오는 거, 이게 전부 다 감사의 대상인데,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게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또 남과 비교하는 거죠. 자꾸만 내가 어떤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10억짜리 되는데, 누구는 30억짜리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은 한 30평짜리인데 누구는 50평짜리 사는데, 끝없이 비교를 한다면 감사함은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감사함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성향을 높이려면 의식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감사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감사함을 습관으로 만들 수는 없다. 감사함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을 나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나의 면역성이 높아져서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감사 훈련 겸 실천법은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 일기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감사 일기를 쓰시고 계실까요? 실천하는 거 쉽지가 않죠. 감사 일기를 씀으로 해서 감사는 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 감사 일기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감사 일기를 강조하는데, 자기가 감사 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작은 노트를 장만한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꺼내가지고 기록한다. 특히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기재한다. 그럴 때
거창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일상의 소박한 제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소박한 일에서 감사함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의 중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프라 윈프리는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느낌이나 그 만남이 가져다 준 기쁨에 대해서 이러한 것도 기록한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 나의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종종 점검해 본다. 이런 식으로 오프라 윈프리는 6개의 어떤 감사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감사일기, 이분은 항상 5가지 감사일기를 5 감사일기라고 하죠. 매일 5가지를 감사일기를 쓰는 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다.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여행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함이죠. 그런 것들이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감사하는 거죠. 또 한 명도 오늘 사고 없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교장 선생님이 오늘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범한 어떤 일상에 대한 감사죠. 또는 학교 업무에 노력해주는 부장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금식 선생님이 감사한다.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씨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평범한 일상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명을 하는 거죠. 이런 걸로 계속 5 감사일기를 쓰시는 거죠. 저 교장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구나 저렇게 5 감사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꼭 5 감사일기가 아니고 3 감사일기 또는 한 가지 감사일기라도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주죠. 37에 20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21일을 3번 반복해 가지고 완전히 습관에 길들여지는 시간은 63일. 3번을 그걸 반복한다면 21일이 이제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인데 그걸 3번 반복해지면 완전히 그게 내 습관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의 어떤 매일의 행동으로 굳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첫 번째는 21일 동안 해본다. 21일 동안 성공적으로 해보면 자, 내가 한번 이걸 앞으로 2번 더 반복하겠다. 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21일을 3번 반복한다면 총 63일 동안을 실천을 해본다면 감사일기 쓰는 거가 완전히 나의 습관으로 정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내가 감사일기를 써보니까 감사일기에 쓸 것이 별로 없다는 사람들에게 세계 최고의 감사 성향을 가진 4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삶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명하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쓴 저서를 보면 삶이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헬런 켈러. 수없이 많이 그분은 나 삶에 대해서 감사함을 얘기를 했죠.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세계 굉장히 어떤 명문 수필이 있죠.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한 일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우리 다 앞이 보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헬런 켈러는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의 삶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명을 합니다. 닉 부이치치나 오토다케 히로타타는 일본의 오체 불만족으로 쓴 오토다케 히로타타, 그 다음에 호주의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두 분은 근데 직업이 행복 전도사고 계속 삶에 대해서 감사하라. 나를 봐라. 나도 감사하게 사는데 당신들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계속 행복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지가 없는 몸으로 감사함을 부르짖는 걸 보면 저절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호킹, 뉴턴 이래 세계 제1의 물리학자라고 칭송받는 분인데 그분도 본인의 책을 보면 계속 감사함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눈동자밖에 움직이지 못하다가 나중에 눈동자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사지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처음에 나중에 혀밖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혀를 통해 가지고 마우스를 굴러서 그걸 이제 기계음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나중에 혀도 굳었어요. 눈동자밖에 하지 않는데 눈동자를 굴려 가지고 그걸로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화를 했죠. 그런 분이 감사를 얘기를 한 거죠. 저 네 분이 그렇게 감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왜 줄기에 가시가 있냐고 불평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는 줄기에서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감사함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똘똘 뭉쳐지게 되는 거죠.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바로 지금까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감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강의 포인트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있는 그대로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 순수한 있음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 지구상에 과연 앞으로 얼마나 머물겠습니까? 얼마 없죠. 100년이라 해봐도 이 우주 전체의 137억 년의 역사에 비한다면 얼마나 눈 깜짝할 새도 아닐 정도로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함에 대한 감사, 순수한 있음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근본적 감사라는 것이고 저 내용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항상 감사일기를 쓰자. 감사일기를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항상 감사를 한다면 나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나의 건강은 좋아질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또 좋아질 것이다.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세 가지, 당연한 것에 감사,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반드시 감사일기를 쓸 것,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핵심 포인트 아시죠?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행복 인생수업TV의 제12강은 감사는 행복의 왕 중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